권선복 행복에너지 출판사 대표님이 나오셔서 격암유록이 나오기까지 소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와, 정말 우리 천신무예단 정말 대단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가 한 3년여 전쯤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취임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아마 선언한 그런 자리고, 또 2022년 대통령이 취임하셨죠. 아마 이 자리가 우리 최정용 교장 선생님이 격암유록 쉽고 재미있게 쓴 이 책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정용 교장 선생님 고향이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인공길 의사도 예산이고, 아마 격암유록에서는 2030년 5월 달쯤 한반도에 통일이 된다라는 예상이 있는데 지금부터 6년 후 기대가 됩니다. 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행복인지 대표 권선복입니다. 2024년 갑진년 4월 6일 오후 3시 45분 정말 의미 있는 출판 기념회를 열게 된 것을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내 주민 여러분들한테 특히나 우리 박주선 회장님, 또 이기우 차관님, 공병윤 총장님, 많은 내인들한테 이 책을 출간하게 된 승진을 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세배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이 권선복입니다. 선복, 축복, 만복, 다복, 인복, 우리 최정용 교장 선생님 복까지 다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정용 교장의 쉽고 재미있게 쓴 이 격암유록 이 책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밝은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 민족의 큰 희망이 담긴 책이라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또 이 격암유록 책을 쓰게 된 것은 지금부터 6개월 전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님실에서 우연히 공병영 총장님하고 우리 최정용 교장님하고 몇 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최정용 교장 선생님의 아주 해박한 초등학교 때 천자문, 또 계속 40여 년간 한문을 아주 연구해서 온통 아마 대한민국에서 누구 못지않은 최고의 실력가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 한 30여 분 강의를 듣고 매료가 돼서 그때부터 우리 작가와 저자, 디자이너가 6개월 동안 다른 어떤 책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책인데 정말 하나하나 읽다 보면 희망과 기쁨과 용기와 행복이 깃드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이 격암유록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할 때 일본이 지배하면서 36년간 있다 물러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원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이 책을 원문을 다 여기저기 찾아서 불살랐는데 충남 서산에 이도원이라는 분이 이 책 한 권을 원문이 아니고 필사를 해서 가지고 있던 것을 1977년도에 서울대학교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필사 원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977년부터 지금 현재 2024년이면 50여 년 세월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중앙관의 도서관 그 내용이 어떻게 코로나가 나오고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서가하고 이런 것이 나왔는지 정말 심출기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격암유록은 500여 년 전에 그때 당시에 1500년도에 프랑스의 노스트라다무스가 태어났고 예언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도 1980년, 90년도에 어마무시하게 알려졌죠. 근데 남사고 선생님도 1500년도에 같이 노스트라다무스보다 6년인가 늦게 태어나서 사시는 건 7년 더 살았더라고요. 노스트라다무스보다도. 어쨌든 한반도의 통일을 예언한다는 이야기가 2024년 4월 6일 날 아마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화환을 보내주신 걸 보고 저는 아주 더 기대와 확신에 차서 출간 기념회를 하게 됐습니다. 또 출간과 동시에 이 출간 날짜가 4월 6일에 있는데 지난주에 나와서 현재 교보문고 인터파크 예스24 유명 서점에 전부 다 배포돼 있고
세계일보, 문화일보, 헤럴드경제신문, 한국일보, 서울경제 아주 서평이 잘 써 있습니다. 또 오늘은 천지일보를 비롯해서 신문사 기자들이 몇 분이 와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책 또 우리 최정용 교장 선생님의 머리 두뇌를 한 번 정도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벚꽃 엔딩 되는 날입니다. 오늘 지나면 이제 벚꽃이 막 떨어져서 이 서울 시민의 숲이 별 볼 일이 없을 거예요. 벚꽃 만발한 4월 6일 우리 최정용 교장 선생님 책 출간 기념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번거롭더라도 행복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선복, 축복, 다복, 인복, 우리 최정용 교장 선생님 인연복까지 다 받아서 건강, 다복, 만사백일 이 교감요록이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가 되라고 대한민국 만세! 만세! 뛰어난 통찰력과 실력으로 격암유록을 번역하고 출판하신 최정용 교장의 인사말과 책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인공이신 최정용 제자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각지에서 오신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큰 절 올리겠습니다. 제가 격암요록을 하루 이틀 만에 1, 2년 만에 쓴 건 아니에요. 대학교 2학년 때에 약 70세 전후 되시는 이성만이라는 분이 저는 이제 한문을 전공했는데 오후 2~3시경에 두세 차례 이렇게 그 해석을 해주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제 PPT를 운영하면서 그럼 저자 당신은 누구냐? 저의 소개를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남사후는 누군가? 남사후 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남사후가 몇 년 전 사람이고 그분의 동시대에 프랑스의 대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랑 동시대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503년 출생이고 대한민국에서 조선 13대 명종 때 태어난 남사후라는 분은 1509년 출생해서 1571년까지 63년간을 살다 가신 분인데 그분이 남긴 글은 그 당시에도 그 이후도 정말로 세상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노스트라다무스는 사행을 썼지만 교감남사 선생님은 정확하게 날짜와 연도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평생 100년을 살았는데 내가 70년을 살았는데 여기에 81세 되신 우리 시봉석 선배님은 홍성에서 지금 오셨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러면 내가 인생 100년 또는 150년, 120년 사는 그런 입장에서 그걸 말하자면 판단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하지 말라는 것이 교감요록이겠습니다. 그 부분도 잠깐 말씀드리고 우주의 말하자면 그 시공관념에 대해서 잠깐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인생의 삶은 좀 더 변할 수 없다. 그런 차원의 입장에서 약간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원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원문에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 보면 신군부, 전두환 등장, 무마사태, 그리고 김종필 정계에서 물러났다가 돌아오는 것, 그리고 삼천교육대, 그리고 전국에서 데모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입조심하라, 군정, 창난, 군사와 정치가 어그러짐 찾자, 어려울 낳자, 어그러지고 온났다. 부사단 병력, 노태우 병력을 불러서 정권에 성공했죠. 그래서 신문부 내용이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거는 서울의 봄이 지금 1000년만 가까이 봤는데 그거는 있던 역사를 드라마식으로 영화를 만든 것이고
그야말로 경암유록은 77년도에 국립중앙도서관 1496-4호에 봉인해서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박사를 수료했지만 여기에 한문 선생님도 있고 박사도 있습니다. 여기 박사님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국가안전기획부나 대통령실이나 누가 봐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의 섭리 속에서 켈빈의 절대적이냐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을 맞은 저는 40년 동안을 지켜봤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진 입장에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책을 받으신 분은 정독을 해서 3번 정도 정확히 읽으신 다음에 저한테 의논을 하고 해야지 어설프게 제목만 보고 해서는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내린 소개는 일일이 다 하자면 1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선거철이라서 저한테 부탁을 하고 못 가느라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전체가. 저는 충남 공주 출생인데 아까 예산 직장입니다. 네. 제가 아산에서 이순신 역할을 극단에서 5번 했습니다. 3번째 줄에. 이순신이라는 감독하시는 분 박수를 쓰겠어요. 이건 계룡산입니다. 대전에서 넘어오다 보면 오른쪽이 장군봉입니다. 이게 이제 막 저기 동학사 들어간 입구죠. 자, 왼쪽이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저 계룡산 앞에가 연천봉, 뒤가 상봉입니다. 마찬가지죠? 네. 이게 앞에가 연천봉. 우리 집이 이 앞이기 때문에 연천봉이 저 상봉보다 얕지만 이게 밑에서 보니까 높이 보입니다. 문만 열면 계룡산에서 해가 뜨는 것을 제 공부가 40년, 30년 정확하게 매일 그 전기를 받은 것 같아요. 이것은 관음봉에서 대전 방향으로 찍은 겁니다. 저는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 443번지 신공이라는 마을에서 살았고 여기에 동네 친구들이 5명이 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갑사, 제가 오른쪽에 국민학교 4학년 때인데 최명렬 형님도 있고 최명수 누나도 있고 한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시면 아버지가 111살, 엄마가 105살, 6살 차이고 우리 어머님이 16살 때 가마타고 시집을 오셨어요. 그래서 중3 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 만에 어머님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세상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대통령 아니라 누구도 하나도 무서울 게 없어요. 하나도 떨리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구도 떨리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만 떠나야 되는가, 이 우주는 끝이 있는가, 시간은 언제 출발했으면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 읽었고 그 다음에 불경, 그 다음에 복명서, 체지가, 육도삼약, 그 다음에 삼력배경 계속 읽다 보니까 이 경암유록을 접하면서 모든 경전의 핵심이 연결되더라고요. 성천 스님은 불경에는 해박할지언정, 한정령 목사님은 말하자면 성경 쪽에는 해박할지언정 성경과 불경과 도덕경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전 세계사적으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도덕경 32장에 천지상합 이간감노라는 말이 성경 3000년 전 신명기 33장에 나오고 그것이 바로 불경에는 금강경, 열반경 아주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발견하면서 뭔가 연결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만법 기일이요 공자님 말씀한 오도는 일이 관지라라고 하는 말에 부합되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자, 이건 고등학교 때 사진이고요. 이거는 왼쪽은 우리 제가 부모님 잃었으니까 청아 장인장모님께서 저를 돌봐주셨고 오른쪽은 엊그제 작년도 제 회장입니다. 저는 현재 진갑이고요. 우리 행복한 우리 가족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냐면 본질을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 박순 어르신께서는 저 가족 행사에 하루 미루고 오셨는데 SR 5시간 지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어르신은 안녕히 가시고 여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중앙에 주먹을 높이 들고 왼쪽에 3번째가 저인데 바로 오른쪽이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수석입니다. 지금 예사 쪽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 바로 옆에가 교총회장 40만을 움직이는
정성국 교총회장입니다. 지금 부산 갑에 뭐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왼쪽에 6번째가 저고 바로 옆에가 이주호 교육부장관, 바로 오른쪽에 정석, 그 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회장님이고 그 옆에 그 국민의힘 대표 이주호,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대구 교육감도 있고 이렇죠. 네. 여기가 충남도지사, 그 가운데가 사설위원했던 국회의원 이경수 의원. 이거 잘 아시죠? 김두한의 딸 김좌진 장군의 손녀 송종국의 어머님들이시죠? 네. 이거 이순신 장군 역할할 때. 자, 이거는 아까 사회 보는 분 여기 보세요. 사회 여기 보세요. 사회 보는 분 여기 있어요. 네. 전국 서울부터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에 교장 선생님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저기 강원도에서 오신 우리 민찬이 친구들 저 뒤에 있네요. 자,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1분 안에 우주의 크기를 체감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지나가니 잘 따라오시면 합니다. 이제 막 지구를 벗어나 달의 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태양계를 지나 분원 모양의 타이코벨트가 보입니다. 이제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오르트 구름을 지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작은 점들이 태양과 같은 항성들인데 이런 항성 수천억 개가 모여 하나의 은하를 이루게 됩니다. 태양계가 속해 있고 약 4천억 개의 혜성을 보이는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도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 은하 같은 은하는 수천 개가 모여 은하군과 은하단을 형성합니다. 은하군 은하단이 또 다시 모여 초은하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초은하단들이 실타래의 그물망처럼 모여있는 것을 은하필라멘트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최소 2조 개의 은하가 존재하고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있는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아십니까? 네네. 비슷하신데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네. 지구의 반지름이 약 13,000킬로고 곱하기 지름 곱하기 3.14니까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고 빛이 똑딱 1초 동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30만 킬로. 그러면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니까 4칠 28만 킬로니까 7바퀴 반이 됩니다. 2바퀴니까. 그렇다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이 우주를 100억 광년을 가면 100억 광년은 100억 년 동안을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우주의 끝은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여기 보면 나라는데 세 번째 조가 우리나라 예산 630조입니다. 대개 630조. 북한 27조라고 하는데 어쨌든 조, 경, 해, 자, 양, 구가 하면 저 양 정도의 양 정도면 지구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근데 구, 간, 정제, 항하사 쭉 나가면 10에 60승이 나유타고 10에 64승이 불가사이고 무량대수가 10에 68승입니다. 주파를 3개를 놓아야 될 정도로 동그라미가 많습니다. 1 무량대수는 대한민국의 단군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내린 빗방울 수보다 많습니다. 자, 무량대수 곱하기를 저렇게 큰 숫자인데요. 10에 68승을 무량대수 곱하기 곱하기 이런 식으로 부산을 닮아 곱한 시간 전도 있고 또 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무량대수 숫자만큼 곱한 억년의 미래도 있고 전도 있습니다. 그거에 배수도 있고 인간의 삶 100년이라는 것은 점으로 찍을 수 없는 그러한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이 교감으로 해석을 하니까 뭐 이렇게 나왔다. 네가 점쟁이냐? 네가 뭐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한한 이 공간관념 속에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러한 시공관념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정말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주의 무한광대한 시공관념입니다. 시간과 공간관념. 5,000년 전에 쓰여진 천부경에 보면 이 천부경은 성경, 불경 쓰여지기 전 2,500년 전입니다. 그 시대는 한문이 없었어요. 녹두문자로 미로드물을 신라시대의 천재 개원비경을 기록한 최치원 학자가 이렇게 풀이한 겁니다. 거기 보면 일시무실, 일종무종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글이 있고요. 81자죠. 하나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은 시작을 하되 시작 있기 전에 본질이 하나요. 이 하나는 마침이 있되 마침이 없는 하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우주는 하나인데 이 하나는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영원 전부터의 본질적인 하나요.
이 하나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말을 편해서 이해가 안 가죠. 마지막 줄에 보면 도덕경 시작이 도가 비상도입니다. 제가 석사능으로 도덕경을 썼는데 이 도라는 것은 가히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영어로 A, B, C, D에서 Z가 오메가고 A가 알파입니다. 헬라어. 그래서 나는 처음과 끝이라 그런 개념이에요. 우주를 말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시방세계라고 하는데 동서남북, 북동쪽, 북서쪽, 남동, 남서에서 8개 방향에다가 상하해서 이 우주의 공간관념을 무한대의 공간관념을 불교에서는 삼천 대천세계 또는 시방세계라고 합니다. 시방 10가지의 방향이라는 거죠. 상하까지 합해서. 자, 이 무한한 넓은 우주를 천부경, 성경, 불경, 도덕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론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는 그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감론 론공가에 보면 세인부지 한신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한심하니까 이렇게 흘러갈 것을 벌써 38선이 그어지고 판문점이 있는 것을 500년 전에 내다봤어요. 그렇게 되려면 미국, 소련, 중국, 말하자면 러시아가 4대 강국이 정치권에서 이 조정이 맞아야 이게 설립되는 건데 어떻게 이게 무슨 네가 거짓말이지 어떻게 38선이 거짓을 500년 전에 내다보고 6.25가 경인년 1950년도 나서 51년도 10년 전까지 싸우다가 53년도 김희월에 7월달에 정전하는 게 500년 전에 써있는데 이거 위서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좀 이따 이제 그거 아니라는 말씀드릴게요. 자, 세인 불가 한탄이라 부지자야 조소하라. 저 대학교 때 조소 많이 당했습니다. 점쟁이라고. 제발 칡불로 오르면서 비웃지 말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남사군은 조선 13대 명종 때 1509년에 출생해서 1571년까지 63년을 사는 분인데 당시에 이분은 왜 교감이라고 호가 교감이고 이름이 남사고입니다. 남사고와 호가 교감은 대학에서 경물, 치지, 성심, 정의, 치국, 평천화에서 앞자의 격자를 따릅니다. 이 만물의 궁극적인 근원을 알아내면 우주의 열쇠가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1947년 전까지는 우주 만물의 최소 단위가 원자로 발표했어요. 원자. 근데 쪼개고 보니 47년도에 알아보니까 입자가 더 쪼개지면 핵과 중성자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가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나무나 종이나 쇠나 어떤 물체로 그렇게 핵과 중성자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가 도는데 핵무기가 터지면 5cm 정도 되는 납을 못 들어요. 핵무기는. 그런데 이 중성자의 빛은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원영 박사가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1986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세미나 할 때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냐면 우주 만물 속에 있는 중성자의 빛은 100억 광년의 두께의 납도 뚫고 간다라고 발표했어요. 엄청난 얘기죠. 100억 광년의 두께 이루 상상할 수가 없잖아. 아까 말씀드린 빛이 1초에 30만 들고 간다고. 근데 100억 년 동안 갈 빛의 두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측정할 수 없고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중성자의 빛은. 그것이 밝혀지는 날 우주의 신비가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이 남사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남사고는 1509년, 오늘 1503년 이분은 사행시로다가 시를 썼고 남사고는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 대혁명 이렇게 인지란 경자란 이 남사고가 예언한 겁니다. 이쪽은. 자, 2차 세계대전이 41년도에 나서 비행기가 공중전을 최초로 한다.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의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핵무기 등장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개의 핵무기가 터져서 25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교감남서고생은 아직 잘 모르죠.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숨겨놨던 겁니다. 왜 숨겨놨느냐?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지금에서야 24년도 오늘 4월 6일 날부터 이게 터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자,
38선 판문점 6.25 전쟁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케네디 암살, 9.11 테러. 이거는 저는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세계 무역센터 큰 건물 2개가 비행기가 한 대가 와서 조종하기 나고 또 한 대가 와서 2대가 해서 무너진 줄 알았거든요. 저도. 실제는 4대입니다. 4대. 하나는 100억단 공격하다가 폭파됐고, 하나는 가는 중에 들판에서 퍼졌고, 2대는 건물을 실질적으로 폭발한 겁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노스트라다무스는 9.11을 예언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이승만 12년 집권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고, 원문을 보면 정치사라 신증 이시 12년에 이게 딱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성계가 1392년에 조선을 들고 200년 뒤 정확하게 1592년에 인조를 낳고 1915년에 을사조약을 했고 1910년도에 경술국지를 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이시조선이 순종까지 27대로 끝났어요. 그런데 28대라고 써있어요. 그 교감들이 안 맞잖아요. 한 대가. 그래서 신증 이시 새신자 더할 증자 새로 돼서 이시 한 명이 대통령을 하겠노라. 12년 한다. 그 12년 언제부터냐? 무자년부터 경자년까지. 만세를 좀 펴보세요. 무자년은 1948년도고 경자년은 3.15 부정선거가 있던 1960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혁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신군부 등장. 코로나 뭐 이따 나오겠지만 신군부 등장은 전두환 등장, 도마사태, 김종필 축출, 삼천교육대, 군정, 청란, 전국대구가 두 줄의 한문으로 정확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뭐 안기부도 나왔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가 누구든지 제가 설명할 수 있고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어떠한 시나 수필이나 출판기념회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뒤집어 엎는 전 세계로 대한민국의 통일과 함께 국방력, 경제력, 문화적으로 전 세계를 리드하는 선도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정말 확실합니다. 자, 이거는 아까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것을 내가 잠깐 써놨습니다. 맞죠? 자,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부인의 테러도 마찬가지고 자,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부상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물론 전 세계가 몇 개국인지 아는 사람 맞히는 사람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249개국입니다. 인구는 81억 약간 넘습니다. 자, 온 세계를 부르다는데 K드라마, K반도체 그만 읽겠습니다. 전 세계 한류 팬이 1억 명이 넘고 11년 동안 24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동아일보 3월 15일자 21일 때인데요. 책 쓰기 직전에 제가 올렸습니다. 교감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한반도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타노스님은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의 문화를 주도할 것이다. 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고 다 아시는 얘기니까 짐 데이터는 50년 후 한국이 전 세계의 리더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양반은 조금 멀리 봤어요. 토마스 프레이는 구글 선정 최고의 미래학자인데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것이다. 향후 10년 안에 통일을 이룰 것이며 더 나아가 중국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분보다 더 궁금하냐고 똑똑한 분은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겸손해져야 할 것 같아요. 공부하다 보니까. 자, 조지 프리드먼은 2030년에는 한국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현재는 G7인데 저기서는 G5, G7, G1까지 가서 전 세계 최고 많은 국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아르노드 토인비는 너무 잘 알죠? 21세기 지구의 중심된다. 게오르그를 잘 아시죠? 루마니아 사람인데 프랑스로 망명해서 대한민국이 너무 사랑스럽다 해서 5번을 한국에 왔던 분인데 세계의 모든 난제가 열세의 나라 한국에서 풀릴 것이다. 한국은 아시아의 보석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25년 9월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 129만 명이 3년 전에 조회수가 있는데 교감유록이 제가 첨승이 아니고 해석하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가 제 앞에 있어요. 그분들은 그 교감유록이 130장 정도 돼요. 원문이. 근데 너무 억지로 풀고 어렵기도 한 거를 좀 말하자면 난해한 부분을 빼놓고 막 이렇게 풀고 좀 어지러워요. 그래서 제가 푸는 거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 드러낼 만한 것만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25년 9월은 통일이 뭐라고 써있냐면 남북 통일은 병술월에 된다고 써있어요. 병술월.
병수로들 월권에 의해서 25년 음력 9월도 들고 5년마다 병수로를 들었어요. 우리가 갑자년에 만약에 태어났으면 60갑자기 60년 뒤에 오잖아요. 월권은 1년에 12개월이니까 곱하기 5하면 5년마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5년 9월에 통일이 안 되면 30년 병수를 잇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김일성을 김대중 대통령이 껴안고 좀 이따 문재인하고 넘어가고 하고 이게 꼭 2000년, 2010년 5년마다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혼자 이때 될라나 이런 착각을 하겠던 거죠. 내가 이걸 내용을 아니까. 이렇게 하면서 25년에 통일된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 티토라는 사람은 2036년 코리아가 저 중국까지 이런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언했고, 타노스님은 많이 알 거예요. 충주의 월악산 영국에 달이 뜨고 달빛이 불변에 비치면 30년쯤 후에 여자인격이 나타난다. 그 30년쯤 후가 바로 2013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인격으로 출연했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 3, 4년 있다가 돌린다. 이 경합은 곱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3, 4, 12년 후면 2025년이 되는데 딱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들어갑니다. 이거를 내가 꼭 실가했어요. 그럼 최종용이 네가 쓴 경합론의 원문을 어디 쓰며 뭐 얘기를 하느냐? 아까 말씀했죠. 경합론은 36년 만에 일본이 물러간다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정감독과 경합론을 전부 다 불태웠었어요. 서산의 이도운이라는 할아버지가 필사를 해놨다가 33년을 보관했다가 77년도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책에 도장까지 다 찍혀 있습니다. 날짜가 6월 7일이더라고요. 자, 그것이 바로 여기 있었다. 주소가 국립중앙도서관 서초구 반포대로 201번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경합론 그 원문 뚜껑입니다. 이건 서울대학교 규장학의 일부가 있습니다. 자, 경합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혜 차서 유복가, 미에 차서 무복가라. 2차자, 이 책을 해석해서 아는 집안은 복이 있는 집안이요, 이 책을 해석하지 못하는 건 복이 없는 집안이라. 두 번째 줄, 스스로 자자는 한문과 여기 많이 계신데 뭐뭐라 붙어라는 뜻입니다. 옛날로부터 이 예언은 비밀에 감추어둔 문장이니 은부장이 머리를 숨기고 꼬리를 감추었으니 깨닫지 못하는 글이라. 뱀인지 뱀장어인지 이거 머리 감추고 꼬리 감추고 이게 중간중간 코끼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요거를 알면 이해를 하면은 경합론의 90%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갑진년이 청룡에 해당하는데 푸른 용에 해당하는데 왜 갑진년이 올해가 청룡에 했는지 아는 분. 제일 먼저 듣는데 각자가 네. 이기 때문에 목은 춤을 뜻하는 거예요. 네. 잘 되면 한 10억 당첨되면 50%는 저희가 한 것이고, 자, 그런 저기 봐요. 지금 말씀 잘했는데 간단하게 말씀하면 갑은 전부 다 청색이잖아요. 갑을. 그 다음에 병정은 적색이고 무기는 황색. 이게 두 가지씩 색상이 있어요. 음양 오양에 의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갑을 병정 무기는 신기해서. 그러면 올해가 갑진년이잖아요. 갑진년. 그럼 갑이 뭐예요? 청색이잖아요. 주역에서 오행에서. 그러니까 갑진년 진짜 용진자잖아요. 그러니까 푸른 용의 해, 청룡의 해. 그러니까 내년은 을사년이잖아요. 그러면 푸른 뱀의 해예요. 그래서 이 색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경술국신이 의리는 해방도 청계년에 해방된다고 해요. 청계가 뭐냐면 청이 을이잖아요. 을. 개는 닭개자가 닭유자가 계룡산 할 때 개자가 닭개자거든요. 닭유자가 있어요. 의류년 해방된다고 돼 있어요. 경합록에.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일국분열 한현시 삼조치명 청계지나 이 청계가 노란색 감체했는데 세 번째 우리는 푸른 달일 때에 우리나라가 분단된다. 해방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10년도 한일합방 되고서 45년도 해방됐는데 12년이 세 번이나 갑니다. 1921년 신유년, 12년이 1933년 개유년, 또 12년이 1945년이 의류년입니다. 의류년. 그래서 세 번째 우는 다 신유, 개유, 의류 세 번째 우는 닭에 바로 해방되면서 분단된다는 겁니다. 자, 우분하시는 또 한 번 분단되는 것은 어느 해냐? 호토상제. 호가 바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김일성이가 내려오죠. 이것이 바로
1950년이 호랭이 띠인 경인년입니다. 경인년. 범인자잖아요. 범인. 자, 그 다음에가 10년년. 51년도가 완 토끼해예요. 그래서 만 1년간 싸우다가 정전하시. 전쟁이 멈추는 것은 이게 그칠 적, 머무를 정자입니다. 그럼 그 전쟁이 멈추는 것은 어느 때냐? 용사상론 52년과 3년도에 변로를 했다가 황양용사지원이다. 이 황양이 바로 아까 가불명조 무기가 노란색 황색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양미자가 있으니까 기미월에 휴전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숨겨놨어요. 여기 있네요. 신유, 개유, 의류. 통합지대. 그러면 좋다. 통일을 언제 되냐? 통일을. 너 원래는 과거만 얘기했잖아요. 네? 통합지년. 통일을 언제 되느냐? 마지막 줄에 우리 백의 민족의 생지년이다. 생지년. 새로 태어나는 그런 해다. 용사 적구 후열되라. 용사 적구 후열되라가 뭐냐면 적구. 붉은 적자 개구자. 붉은 개가 좋아하는 달이다. 근데 이게 바로 지금 말씀하는 종교 철학 박사님이신데 병수로 오늘 처음 뵀어요. 병수롤입니다. 병수롤. 왜 아까 색깔 표시에서 이 적은 병이고 개구자가 있으면 개술자. 병수롤에 통일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병수롤은 2025년 음력 9월일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되면 2030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예언서가 아니더라도 지금 북한의 실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앞에를 용사를 진사년으로 보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진사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해방은 의류년을 맞췄고 정전은 기미월을 맞췄고 통일은 날짜까지 맞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연, 월, 일로. 그래서 저는 진사일에 통일되는 날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25년 9월이 됐어요. 야, 최종용 인마 너 1년과 25년 9월 지났는데 왜 통일 안 돼? 너 순전히 후불하라. 좀 더 공부하고 오세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병수로는 통일됩니다. 그러나 25년 9월 기는 확률이 제가 판단할 때는 85% 내에 90% 되지 않겠느냐? 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자,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판문점이 38승에 놓이는 걸 예언한 겁니다. 10선 반팔 38이요. 자, 10선을 보놓고 반팔을 쓰면 널판지 판자가 됩니다. 양호 역시 10호자를 양쪽에 쓰면 문문자고 무주주점 38이니 주점, 가게점자예요. 주점에서 술주자를 옥세니 가게점자입니다. 판문점이라는 세 글자입니다. 자, 이 세 글자가 3자 각팔 38이다. 이 세 글자가 각자 8핵이다. 세 글자 판문점이 전부 다 8핵입니다. 자, 하나만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문문자도 가게점자도 써보면 정확히 8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고 마지막 줄 끝에 보면 좌우 상망하십사 500년 전에 좌익이니 우익이니 좌익 공산당이니 우익 민주주의니 떠들고 총을 겨누고 형제끼리 있으니 우주 입장에서 볼 때 참 한심한 일이구나 이렇게 500년 전에 남사호 선생은 대답했습니다. 그 남사호 선생은 살아있을 때 너무 기가 막혀서 신하들을 앞에 놓고 영조 임금이 물었어요. 그래서 영조 실록에 2번 나오고 여러분 공부 많이 했죠. 이수강의 지공주설에도 나오고 이금익의 연료실 기술에도 나오고 선조 임금이 다음 임금이 될 걸 그 당시에 맞췄으며 자신의 죽음을 맞췄고 그 당시에 내년에는 명년에는 문정왕후가 돌아가신다는 걸 맞췄고 1571년에 돌아가셨는데 4년에는 1575년에 동인 서인 분당을 맞췄으며 1592년 임진왜란 때에는 뭐 때문에 죽게 되고 어떻게 하면 사는 방도가 있다. 1636년에는 병자호란 때에는 어떻게 하면 사는 방도요 이런 말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병술국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해례조선 배우수 앞으로 21세기가 되면 이제 돌아온다 소설에 큰 운수가 오리라 이거에 희망을 갖자는 겁니다. 금수강산 아동강이요 철학취기 운해선이요 태도 이후에 철학고요 시발중은 근하선이라 무궁화 글자입니다. 무궁화 꽃피는 소설에 금수강산 아까 노래 불렀잖아요. 그리구강산 누구의 주제랍니다. 내가 그거 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열방 제인 후국이라 열방은 모두 열자 나라방자 전 세계 249개 중에서 대한민국 조선이 한반도 통일과 함께 전 세계로 부상하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신문에 보도가 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인도 불국, 영미 로국 특별조선도라 격암 가사에 나오는데 인도가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중국어과인데 중국어과는 14억 2천만이고 인도는 현재 14억 4천만으로 중국보다 2천만이 많아요. 그래서 써놓은 것 같아요. 인도, 불국은 프랑스고 영국, 미국. 이 미국은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70대 이후 된 분들은 6.25 때만 해도 쌀이 귀해서 미국을 쌀미쌀을 썼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아름다운 밑자리, 먹고 사는데 진짜 없다. 그래서 아름다운 밑자리 바꿨죠. 특별히 조선을 전 신문에 보도하게 되리라. 오늘도 신문 기자님들 한 5~6까지 오셨는데 이제는 500간 이상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한국에 집중하고 이 예언이 뭐잖아? 조선에 이루어질 것 예언했으며 열방지중 몰입선 전 세계 가운데 높이 조선이 서게 되리라. 열방적 화물에 전 세계에서 나비와 같이 기쁘게 노래 부르며 춤추며 한국 노래 부르며 돌아오리라. 보아함을 자연대 예언 그런 조선이라. 이 예언이 머지않아 코리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리라. 자, 양심 진리 자심 천주 제가 제일 앞에 써드렸어요. 써드렸는데 일단 말씀드리고 여기 읽겠습니다. 자, 위에 보면 애련 여기 내 몸같이 교감교육의 가장 핵심 철학인 애련 여기 사항이 있습니다. 교감교육은 판문점, 삼팔선, 해방, 6.25사는 통일 뭐 그런 것만 나온 게 아니라 근본 뿌리는 이겁니다. 지구상에 이건 옛날에 쓴 거라 그래요. 이 국가 숫자가 법에 적용된 거. 81억 인류는 인종과 종교, 이념, 국경을 초월하여 남녀노소 유무식을 막론하고 누구나가 한 주사기요 한 뿌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무로 비하면 81억 인류가 한 나무요 한 뿌리인 것이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고 그 잘못을 진심으로 내 몸처럼 잘못을 여기고 내 죄로 여기는 마음의 큰 사랑이 자비지심 애련 여기 같은 여기 누구든지 진심으로 내 몸처럼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여당이나 야당을 초래해서 기독교나 불교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종교를 초월해서 81억 인류를 진심으로 하나같이 여길 때에 핵무기를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대동세계 평안이 정착한다는 것이 교감교육의 키포인트입니다. 철학과 연구자 일조일석 퇴거이라 이것이 바로 교감교육 마지막 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아무리 좀 배웠다고 해서 철학, 과학 연구자들이 좀 이렇게 박사학위가 10개나 20개나 떠드는데 세배가 필 겁니다. 이 우주의 섭리에서 볼 때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때는 지식이 폐하리라.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거를 보고 내가 학력고 상부를 수라고 하는데 아니 공부하는데 지식이 폐한다고 써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퀘스천 마크를 붙였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풀어졌는데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게 코로나 발생 예언입니다. 왼쪽에 보면 뉴욕 하트 섬에 웅덩이에 연고가 없는 시신들을 막 쌓아요. 저 연고 모두 웅덩이에. 이건 오른쪽 시신이. 코로나 때 대략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7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 해서 물음소리가 서로 근처에서 들리는구나. 무명귀질이 겨루는데 마지막 소리 보면 적시, 시체 시자, 시체가 쌓여서 산과 같은데 전 세울전자, 전어 투학, 도랑자, 구렁이 학자, 구렁이에 던져서 채우게 된다.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이렇게 코로나가 예언됐습니다. 자, 최고 중요한 핵심 멤버를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우이서요, 우이서. 그 지난 얘기하요. 그러면 77년도의 원문을 좀 주소까지 말씀드렸죠? 77년도에 했는데 79년도 도마 사태, 12.6 사태, 12.12 사태, 5.18 광수 사태 이거 나옵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백두에 대낮에 여기 육군, 해군, 공군 장성도 여기 잔뜩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저 가운데 있죠? 네, 부마 항쟁 때 군대 풀었습니다. 여기 김종필 씨가 국회의원을 9번을 했고 국무총리를 2번 한 분입니다. 부여서라고 공주고등학교 출신이죠. 자, 마산 도마 사태 때 나오고 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는 좀 이따 그려드릴게요. 경상도 전씨가 걸기할 선발되어 이 부분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신증이시 12년에 이승만 대통령 얘기가 12년 한다고 나오고 바로 다음에 윤두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경상도 전씨가 걸기하여 선발되어 전두환의 탄생지는 경상남도 합천입니다. 네이버 치면 잠깐 나와요.
전두환은 육사에서 싸움을 제일 잘했다고 합니다. 골키퍼를 하고 친화력이 높아가지고 모으는데 아주 최고 탁월했대요. 그래서 하나회를 조직했죠. 하나회를. 그래서 전두환이가 걸기가에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5.16 혁명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 성공한 그 무렵에 육사생분들을 데리고 와서 중앙청 앞에서 가두행진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주게 되죠. 박정희 대통령은 감탄해서 전두환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는 내 양아들이 되라. 그리고 너는 국회의원을 나와라. 그랬더니 전두환이가 국회의원은 안 나가고 그냥 군대에 있다가 마지막에 보안사령관을 하게 되고 16사태 때에 정승화 별 4개 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그야말로 합동수사본부장이 됩니다. 보안사령관과 함께 동시에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죠. 자, 다시 올라갑니다. 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신민당 당수인 김영삼 대통령은 총대에서 물러나고 정치계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간 부산에서 대학생 시민합해서 8,000명이 데모를 하기 이릅니다. 3일 뒤인 10월 18일 특전사령부 1여단과 3여단, 해군 7년대와 1년대를 풀어서 2,000명의 계엄사령관이 부산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계엄이 퍼져가지고 창원, 마산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차지철이가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캄보디아의 폴포트해를 들면서 이 300만 명 정도는 탱크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난 200~300명인 줄 알았어요. 다시 살펴봤어요. 캄보디아 내가 갔다 왔어요. 캄보디아. 그랬더니 그 해골 그 시신들이 큰 쌀이 있더라고요. 200만 명 안경 쓰고 공부를 하는 날 유식한 사람 다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폴포트예요. 폴포트. 그 비유를 들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김재규가 옥신각신하면서 의견이 좀 안 맞았죠. 그리고 나서 6일 뒤에 1979년 10월 26일 오후 3시경에 아산에 있는 삽교천에 테이프를 끊고 헬기로 올라와서 궁정동 안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가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고 왼쪽에 김기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 바로 앞에는 김재규가 있고 바로 옆에 차지철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 왼쪽과 오른쪽에는 심소봉과 신재원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재규는 그 총탄을 뽑기 전에 박흥주 대령한테 너 내가 총소리가 들리면 너는 준비해서 쏘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서 권총을 꺼냈을 때 박정희가 그랬습니다. 이 뭐고 하는 순간 오른쪽 왼쪽 이마에 총알이 날아갔어요. 그 자리에 있던 심소봉과 그 가수는 알다시피 너무 놀래가지고 울부짖었죠. 그리고 나서 차지철한테 총을 쏘니 왼팔과 허벅지에 총을 쏘니까 겨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마침 전기불이 꺼지고 실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박흥주 부르면서 총알을 다시 장전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왼쪽 가슴에 확인 사살을 하고 다시 차지철을 찾아서 확인 사살을 하면서 피범벅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바로 안기부의 의무대를 담당한 완스타를 시켜서 안기부 2명을 불러가지고 의무 그 식당에 박정희 대통령 시신을 비우게 되고 그 자리에 좀 떨어진 데 있던 정승화 장군을 한테 가서 말을 안 하고 이 표시를 하면서 차에 태워서 안기부로 가느냐 육군으로 가느냐 갈래길에서 안기부로 갔으면 김재규가 혁명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지만 육군으로 가게 됩니다. 육군으로 가서 새벽 1시경에 신현학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급들을 비상소집을 했죠. 이게 어떻게 됐냐 하는 대화답을 못하는 거예요. 진땀만 흘리고 있지. 김기현 당신 거기 있었지 않느냐? 장관들이 추궁하니까 몰래 가서 살짝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파악한 전두환은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계엄령을 선포하자고 건의하게 되고 최기화 대통령은 그걸 밀게 되죠. 그러다가 바로 지나가다 보면 잘 아시다시피 정성화 별 4개를 체포해가지고 남한 그 산성으로 끌고 가서 이등병으로 쓰려고 옷을 다 벗겨버리고 엄청나게 패죠. 그것이 바로 군정 창란
군사와 정치가 어그러질 찾다 세금변에 나옵니다. 어려움을 안죠. 전방을 지키던 구사단 병력 노태우 병력을 불러서 마지막 혁명이 성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500년 전에 거울을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군정 청란 네 글자에 넣어놨습니다. 여기 있는 분이 100명이든 10명이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친구 10명한테 말하고 이 얘기를 해서 전 말하자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명주 서울수경사령관 장태환 수경사령관은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보안대에 끌려가는 걸 보고 식음을 전폐하고 3개월 만에 죽게 되죠. 장태환 수경사령관 아버지. 그리고 아들은 서울대학교 이과계열 수석에 합격했는데 학폭만이고에서 시실이 발견되고 그러한 비참한 역사가 있고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기모랑 소령이 총을 보호하다가 총을 맞고 죽게 되고 정병주는 이제 부상만 당하고 올해 89년도에 모 부대 수영지에서 의문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에서 얼마 되지 않은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벌어진 사실인데 500년 전에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저 똑같은 입장입니다. 아까도 분명 말씀드렸지만 77년도에 원문은 봉인돼 있고 건들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국립도서관 1496단지 4호라는 거예요. 내가 수백 번 해서 외워서 놀래가지고. 자, 또 원문은 직접 보시기로 하고, 이제 제가 교육이니까 이 교육과 종교가 철학이 결국은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육법 2조에 보면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보여하게 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고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스카이 서울대 연구대를 나왔던들, MIT 하버드대를 나왔던들, 서울대학교 법대를 수석을 한들 그가 인성이 되지 않으면 잘못 판단하면 오히려 그가 인성이 갖추지 않은 자가 서울법대를 나오면 오히려 안 나오기만 못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바로 인성, 품성의 함양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원적으로 보면 에듀카레라고 해서 이건 라틴어로 교육인데 애는 적극적으로 바꾸라는 뜻이고 듀카레는 이끌어내다는 뜻입니다. 교육은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을 밖으로 이끌어내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교육은 없다. 그래서 성경에 그때는 지식이 폐하라 써있던 겁니다. 마지막 절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인 양심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KBS 취재할 때 국회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저는 충남에서 올라온 현직 교장입니다. 교육은 100년이 되겠다. 교육은 이성숙한 학생을 KBS 찍어있죠? 올바른 운동을 위하여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학교에 대해서 지도를 할 수가 없는 지적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법을 적용해서 악성 운영과 함께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6년간 대한민국에서 100명이 넘는 교사가 극단적인 행동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국회가 진정으로 이 민족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극단적인 아동학대법을 해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는 충남에서 올라온 모 중학교 이름은 최정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월 13일이고 9시 35분에 5차례 KBS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로 교육사법이 통과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장이라고 해서 잘못된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너무 땅에 떨어졌습니다. 현재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학교에서 호도라는 말이 상서없고 도덕 부모님한테 아니 호도뿐만 아니라 정말로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선생님을 때리고 이루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맞다면 박수! 그 다음 통일부 장관이 한 달 전에 만나게 돼서 통일부 장관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통일부 장관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저는 40년 전부터 남북 통일에 관한 예언서를 연구했고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한원 스님은 25년 음력 9월에 통일된다고 하는 것을 130만이 읽고 있고 천공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격암유록은 2025년에서 30년 안에 앞으로 6, 7년 안에 남북통일이 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90%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핸드폰이라든지 문화 북한의 흡수율 같은 걸 보면 그런 예언서가 아니더라도 이제 남북통일할 시기가 다가가지 않느냐. 이것은 바로 세계사의 흐름이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부상하면서 한반도 통일과 함께 국방, 경제, 문화적으로 전 세계를 리드할 그런 나라라고 파브르나 또는 토마스 프레이나 티토라든지 세계적인 예언자들 10여 명이 한국의 부상과 그 앞서 한반도 통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했지만 통일부 장관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지난 3월 1일 날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냥 통일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통일이라고 8번을 언급하셨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8.15 광복절에 발표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현재 통일부 장관님께서는 어느 정도 때가 되면 통일 뒷거리라고 그냥 개인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질문은 말씀드리기 부당하겠지만 8.15 광복절 때 구체적인 날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통일부 장관님께서 대통령님께 건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아까 감지한 거는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약간만 냄새만 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국민의 확신을 갖고 꾸준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은 절대적으로 우리 동남과 도시의 국제를 나가요. 자, 하루 10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의 마칠 때가 됐습니다. 키포인트입니다. 일본이 물러간다니까 책을 다 태웠고 예언서를 44년도에 필사를 마쳐서 33년간을 보관했다가 77년도에 교환으로 원문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봉인한 겁니다. 그런데 79년 11.6 사태, 1.12 사태, 80년 신군부 등장 청나라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이 부분을 사진 찍어가도 됩니다. 네. 자,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렇게 현재 사진이지만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이렇게 거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반도의 자유 누리는 통일과 밝은 미래를 희망하며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권성동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공감되셨죠? 네. 엄경숙 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적었으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밤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인연이란 잠내린 날개가 바위를 스쳐 그 바위가 하얀 가루가 될 쯤, 그때서야 한번 찾아오는 것이 인연이라고 누군가 그랬습니다. 사회의 우리만 정준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미빛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정준이란 인생의 어느 깊은 세월에서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뿌리치는 용기, 아이를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세의 청년보다 60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늙는 것은 아니다.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세월은 우리들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고뇌, 고통, 실망 때문에 기력이 땅으로 떨어질 때 비로소 마음이 시들어버리는 것이다. 60세이든 16세이든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놀라움에 끌리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삶에서 환희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이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 있는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간직되어 있다. 아름다움, 희망, 희열, 용기, 영원한 생명에서 오는 힘,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한 그대는 6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인 것이다.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란 어린애 가진 사람은 비록 16세일지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없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라는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7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인 것이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7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인 것이다.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인 것이다. 나 꽃 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불같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불같이 옷도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물들고 온 도시 모든 분들이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안 되겠으면 안 되거든요. 이 시는 제가 2시간 걸려서 쓴 건데요. 오늘 우리 작가님한테 선물 드려도 되죠? 네, 올라오세요. 네. 작가님 올라오세요. 저 끝에 있는 거. 맨 앞에서 두 번째 줄까지. 아니. 첫 번째 줄만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 작가님 올라오세요. 이 시가 아마 이 책 안에 아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쓴 건데요. 내 선물을 드리고요. 네, 저 앞에 근데 왜 또? 저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판공중학교 교장 홍은주입니다. 네, 저는 최종영 교장과는 교장 연수 동기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교원대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미국을 함께 다녀왔는데요. 그때 일구음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6년 됐는데요. 한 20년 된 친구들처럼 1년에 2번씩 정기 모임을 가지면서 그 동료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임을 이끌고 있는 우리 최종영 회장님은 탁월한 이 친화력과 또 열정을 가지고서 저희 모임을 이끌어 주셔서 저희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장들이지만 우정을 존독히 하면서 이렇게 일구가고 있습니다. 우정을 일군다 해서 또 일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총무님이 사실은 사회를 맡아주실 텐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영광스럽게 오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좀 서툴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들께서는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예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의 의식을 생각하겠습니다. 내빈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권선복 회장님의 대회 성함이 있겠습니다.
아니라 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 권선복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회 4월 6일, 오늘은 40여 년간 교육자로서 인간의 본질과 가치와 종교의 이념을 초월해서 철학과 과학, 교육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매진해서 희망찬 인류의 많은 미래에 대한 애연 여기의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격암유록 저자 최정용 저자의 쉽고 재미있는 격암유록 이야기 책이 한반도의 통일이 인류의 평화의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밝은 미래를 기원하면서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과 행복으로 만났음을 기념하고 귀한 만남과 귀한 인연으로 축복하면서 계획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각지에서 봉사 다망 계심에도 한달음에 달려와 주셔서 힘찬 응원의 박수로 축하하면서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출판 기념회 오프닝을 해주실 전향진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북한 1호 가수이며 미스트롯2에 출연해 올 하트도 받았고 아침마당에도 출연하신 유명을 준비하셨나요?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은 날뿐이구나. 그 설은 어찌나 말할까. 이 오래 고생하네. 70년 세월 끝까지 무슨 했어요. 함께 산 건 5천년인데 잊어리자 다 용서하자. 우리 함께 살아야 한다. 백두산 천지를 먹물 삼아 한 줄 한 줄 적어나가세.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대해서 추천사를 써주셨는데요. 그 중에 네 분이 오늘 직접 나오셔서 덕담으로 격려하고 축하해 주시겠답니다. 먼저 전 국회 부의장이셨고 현재는 대한석유협회 이사회장이신 박주선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출판 기념회에 오셔서 축사하실 증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렇게 제일 먼저 앞에 세우셔서 좀 부담이 큽니다. 평생을 스승이라는 칭호를 감사와 고맙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경무 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꾸면서 나누고 계시는 우리 최동영 교장 선생님께서 격암유록이라는 우리나라의 국보급 저작물을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해설을 해서 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작물을 쾌히 출판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이 귀한 저작물을 접하고 읽고서 장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신 권선복 도서출판 행복연예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서양의 다스트라노무스라는 별칭을 갖고 계시는 남사고 선생님의 격암유록에 대해서는 학교 다닐 때 그 명칭은 저 서서명은 들어봤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한 번도 그 저서를 읽을 만한 능력도 없고 또 접할 기회도 없어서 보지를 못했었는데 우리 최정영 교장선생님께서 귀한 저서를, 역사서를, 예언서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저서를 해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훌륭하신 남사고 선생님이시고 또 격암유록이 훌륭한 세계적인 저작물을 할지라도 그것을 읽고서 또 해석을 듣고 또 그것을 나의 삶의 지표나 방향을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한다면 거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책을 쉽게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그 난해한 저작물을 해석을 해서 주신 최정민 교장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파란만장과 우여곡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키우고 반드시 관철시키고 극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즉 확신이 있을 때 그 모든 삶은 값어치 있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삶 자체가 쉽지 않고 흔들리고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모하고 무도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구멍을 찾아서 군사 도발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민의 불안은 솔직히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격암유록의 예언에 저희들은 크게 힘입고 크게 용기를 갖고 크게 위안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 대한국민 모두는 통일을 사명으로 삼아야 되고 또한 헌법 4조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통일정책을 위반 추진하고 있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일 노력을 아낌없이
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선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의 통일, 사명과 책무, 노력이 과연 실현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또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통일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우리 젊은 세대의 인식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좀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는 상황 속에서 이 격암 유럽은 반드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이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또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서 더 박차게 박진감 있게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격암유럽의 출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뜻깊은 주어서의 출판 기념에 대통령께서도 축하를 보내주시고 그런 것으로 보였는데, 아무튼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통일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반드시 번영하고 부상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펼치고 또 느낄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어렵지만 마음 편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함께 미래를 갖고 가도록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전 교육부 차관이시며 현재는 경인방송 회장님이신 이기우 차관님 모시겠습니다. 네, 전 교육부 차관으로 일했던 현재 경인방송 대표이사로 있는 이기우라고 합니다. 원래 여기 나와서 제가 축하 인사를 드리지 않도록 시나리오가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렀어요. 일단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정용 교장 선생님의 정말 저서, 그리고 우리 박주선 전 국회의원 부장님께서 정말 축사 말씀에서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하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육부에서 또 관리로 또 법무총리실에서 근무를 하고 대학 총장도 한 14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우리가 잘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는데,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최정용 교장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공병영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최 교장 선생님을 천안에서 늘 뵙다 보니까 그냥 시골에 있는 단순한 교장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대통령님 화환도 와 계시고, 우리 박주선 회장님은 아주 중요한 행사도 뒤로 미루시고 오늘 오셨고, 우리 이기우 회장님은 제가 교육부에서 한 30년간 모셨는데 100년 만에 날까말까한 공무원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번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오셨고, 그 외에도 군 장성들이 오늘 별이 한 수십 개 떴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우리 최 교장 선생님의 정체가 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리고, 사실 아침마다 우리 최교장 선생님과 운동을 합니다. 하루는 저보고 자기 차로 가져서 갔는데 다 떨어진 옥사지였는데 그게 막 한문이 빼곡하게 적혀 있고 거기에 주소가 적혀 있는데 그걸 설명하는데 이게 500년 전에 예언한 글인데 그 6.25 동란이 나는 것을 예언을 했고 판문점이 나오는 걸 예언을 했고 최근에 서울의 봄이 나오는 저 신궁부의 출현도 이야기하고 코로나가 출현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돈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 눈을 의심을 했고 귀를 의심을 했는데 난 우리 최교장 선생님 그렇게 한문실이 뛰어난 줄을 거의 원문을 탈탈탈 암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료가 거의 뭐 휴지 정도가 될 정도로 수십 회독을 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미스가 아니냐 하니까 이분 말씀이 1977년도에 이 자료가 그 규장각, 서울대 규장각하고 국립도서관에 이미 봉인이 됐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미스가 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서울의 봄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해서는 그거는 누가 설명할 거냐. 그거는 대조해 보면 된다 해서 사실은 그건 저도 대조해 보면 알기 때문에 저는 100% 미스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이 내년이든 2030년 반드시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 통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통일인지 또 뭐 최악의 적화 통일인지는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90% 이상은 평화 통일을 생각하는데 평화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마음이 되게 됩니다. 우리 내부가 흔들리면 저는 우리 국가 흥망성쇠를 쭉 봐왔는데 내부 분열에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운이 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한마음이 되면 분명히 통일이 된다. 그것도 평화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저희 대학에서 그 통일부 장관 토크쇼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장관께서 강연을 하시면서 이미 저희들이 우리 BTS 대학입니다. 졸업한 대학이고 이어서 전신무예단에 공연을 할 건데 우리 대학 학생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학생들이 나중에 BTS로 더 뛰어난 학생들이 될 거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 우리 통일부 장관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이미 BTS 노래든 K-드라마든 북한에 많이 뿌려져 있다. 아무리 분절해도. 그래서 앞으로 통일은 무력이 아니고 문화의 힘으로 통일이 될 거다. 저는 그리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나아가면 분명히 된다고 보고 그래 가는 길목에 오늘 우리 최정용 교장 선생님의 이 출판이 기폭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쟁사에서 다무동 전투가
대상이 아니고 적대국이다. 아, 예, 그렇게 뉴스에 나왔죠. 예, 예. 남한을 평정해야 된다. 아, 예, 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교감유로에서 통일이 된다고 하니까 아, 예, 예. 극도의 불안을 느낀 거죠. 아, 예, 예, 예. 그래서 부랴부랴 같은 민족이 아니다.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 네. 우리가 전북해야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 예, 장모님이 그렇게 판단하셨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면 네네. 그런 말을 하려고 했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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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아이고, 꼭 오셔서 좀 하셔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참, 아이고, 너무 안타깝게 됐네요. 통일이 반드시 되어야 하죠. 네네네. 아이고, 꼭 전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민족 모두의 영혼이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북한 주민은 노예같이 살고 있잖아요. 네네네. 평화 독립해야죠. 예.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다 갖고 사는 암흑세계입니다. 아, 예, 예, 예. 맞습니다. 네. 김정은 독재자의 공포정치가 빨리 사라지고 네네네. 북한 주민들이 해방되어서 자유와 풍요를 맛보는 네네. 그런 세상이 빨리 와야죠. 네네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온 국민이 그렇게 바라고 있을 겁니다. 네. 경합유로에서 예언한 것처럼 네네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네네. 우리 최종용 선생님께서 쓰신 경합유록을 꼭 읽어보라고 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장님 갑작스럽게 생긴 일 잘 처리하시고. 네, 여기까지요. 이어서 두 번째 축하 공연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K-팝을 이끈 BTS 방탄소년단이 나오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지금은 멤버들이 군에 입대해서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방송연예학과 후배들이 대신하여 오늘 무대를 빛내 주신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Showtime, I'm a rocky, so
멋진 무대를 보여준 천신무예단 학생들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두 분만 받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시는 분은 선고 있어요. 질문. 미국에 2시가 오면 기자들 50명 놓고 질문 하나 안 되겠는데 그냥 하세요. 네. 편하게. 네, 말씀. 어디 누군가 말씀하시죠. 저는 고려대학교 빅데이터 사이언스학 명예교수 임성수라고 합니다. 저는 21세기에 한민족이 세계 문명 발전을 주도할 것 같고
믿고 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세계 문명과 전시도 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하시죠. 일단 선물부터 받으시죠. 지금 교수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한반도 통일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진행돼 나갈 것이냐, 그것 좀 말해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 제가 본 바로는 일단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나라가 28개국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피부로 느끼듯이 그 250개국에 달하는 나라에서 K-푸드, K-컬처, K-문화, 모든 스포츠, 뭐 부치기만, K-라면도 차, 기아차 5만 대 팔리는 분량에 이익금이 오고, K-커피도 뭐죠? 일회용 커피가 팔리고 있고, 그래서 남북 통일이 어느 날 이제 되게 됩니다. 되면서 남북 간의 질문 잘하셨어요. 남북 간의 젊은 친구들이 통일력이 넘어진다,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저 변리사님 거기 계시죠? 예, 남북 통일 대박을 쓰신 분이 오늘 오셨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남북 간에 통일되는 비용은 4천조가 든다는, 4천조 대략 국회를 뽑아보니까. 그런데 남북한이 통일되고 나서의 이익금은 1경 4천조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가 있고, 따라서 어느 정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여야가 너무 정책은 얘기 안 하고 막 싸우는데, 이 단합된 힘이 발휘되면 그 구체적인 걸 말씀 안 해도 그려집니다. 그렇죠? 네. 어디 저 호선대 교수님. 아까 노래 소개한 호서대학의 이기영 명예 교수입니다. 임성수 교수하고는 사실은 같이 고등학교 동창이고 평생을 같이 대학도 같이 다녔고, 근데 저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했고 임성수 교수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저께인가 제가 어디 강연 갔다가 오늘 그 홍익정신으로 통일이 되고 홍익정신으로 인류 문명을 이끌 거다. 그래가지고 당장 저한테 와서 오늘 이 노래를 좀 여기서 불러줬으면 좋겠다 해서, 아까 제가 이 노래가 바로 그 홍익정신을 담은 그 시를 임성수 교수가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불러드린 건데, 이 뒤에 보면 이제, 근데 그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홍익정신의 위대함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또 어떻게 인류를 이끌어가는가, 거기 좀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서양의 물질 문명이 초고도로 발달해서 AI 시대에 누가 챗 GPT에서 질문만 하면 탁탁 나오고, 내가 제주도에 한 달 살이 가는데 계획표 세워줘 그러면 10초 만에 착 나옵니다. 그 계획표를 보고서 좀 천천히 자세히 세워줘 그러면 한 달간의 계획을 챗 GPT가 딱 내놓는 그러한 첨단 과학 AI 인공지능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한 거는 그러한 물질 문명이 발달했어도, 물질 문명이 서양에서 발달했지만 대한민국이 그 물질 문명 시대를 넘어서 K-스프릿이 리드하다는 겁니다. K-스프릿은 대한민국의 정신 철학이고, 그것이 바로 그럼 뭐냐? 그 질문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홍익 잠깐 말씀했는데, 일단 기독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종교를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익 이념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런 말씀이 큰 틀에서 큰 사랑인데, 저는 애련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 다 보셨지만 처음에는 돌을 던져서 동물을 잡아서 먹었어요. 두 번째는 화살을 쐈고, 세 번째는 총을 쐈고, 네 번째는 미사일을 쐈고 폭탄을 쐈어요. 지금은 원자탄이 터지면서 25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은 57년도에 개발한 수소폭탄은 일본에 떨어진 원자탄의 1000배 의존입니다. 그 수소폭탄은.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수소폭탄이 100여 개가 터지면 동물이 150만 종, 식물이 150만 종, 전 세계 지구 따위에 있는 300만 종에 달하는 동식물이 재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이건 꿈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건 생태계 뿐만이 아니라 무기도. 그것은 바로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에 200개의 성씨가 있습니다. 김이, 박, 최, 황씨, 조씨, 맹씨 다 빼도 우리의 뿌리는 아버지 엄마예요. 아버지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고조 할아버지, 10대조, 100대조, 200대조, 300대조 올라가는 한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심으로 내 몸처럼 여길 때 우리 피가 맑아지고 양심이 밝게 일어나서 진정한 교육이 싹 트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드리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K-스프링 홍익 정신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바로 그거다. 이것이 바로 핵무기를 물러만들 것이며 석가모니가 말 못한, 예수가 말 못한 그야말로 형제의 죄를 내서 여길 수 있는, 형제의 잘못을 내장을 여길 수 있는 자타 뿌리, 진정으로 내 몸이라는 거. 나무로 말하면 한 뿌리고 한 가지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뻗은 가지고 한 나무에서 서쪽으로 뻗은 가지가 그건 내 나무가 아니야. 그런 미친 사상을 미친 정신을 가르쳐오는 것,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벽암놀이의 뿌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하는 키포인트인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홍익 이념이요, 누구든지 진심으로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 그거를 구체적으로는 과학적으로 나중에 구체적으로 교육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하신 한마음 사상인데요. 이걸 제가 시집으로 썼기 때문에 좀 가져왔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네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짧게.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 신문사 수필 논설을 위해서 한마디. 어디 계시죠? 경남매에 계십니다. 경남매에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남북한이 통일된다는 이유를 여러 사람이 했습니다. 네네. 들어보셨죠? 네. 근데 그대로 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경험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25년 대 통일되니까 저도 통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까 좋은 말씀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가 제일 좋고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데 남북이 통일되면 대한민국이 아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거꾸로 따져보면 역사적으로 우리 가장 최우방국인 미국이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 같다가 사실 원하고 있지 않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로 봤을 때 어떤 뜻인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통일되려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에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미국의 큰 도움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트럼프 맞아요. 추출 부자는 사람 아닙니까? 김정은이 불러서 내가 내 대생입니다. 제재를 그만할 테니 우리가 남북 통일 되더라도 중국을 공격할 나라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완충지대로서 통일되어도 중국에도 마이너스가 없고 일본이나 미국에 마이너스 끼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잘 풀어지면 국제관계에서 그렇게 또 멀다라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을 정확하게 찍어드리지 못하지만 계속 연락하면서 좋은 말씀 계속 저랑 소통하겠습니다. 자, 우리 81세신데 홍성에서 오신 심흥석 선배님 어디 계시죠? 사시간대 어디 계시죠? 가셨네요. 그래. 하여튼 청도에서도 오셨고 그 다음에 장금주 총장님 키르기스탄에서 오셨는데 하여튼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회장님 여기 다 오셨습니다. 대학교까지. 저 잘 살았죠?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들 감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육해공군 장성님, 그리고 신문사 기자님,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리는 통일과 한반도의 전 세계로 드러난 선도국을 향하여 큰 박수를 치면서 모든 것을 다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경암유럽! 유럽! 최정용 화이팅! 장군 떠나시면 아니 되옵니다. 장군이 떠나신 줄 알면 외적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쳐들어옵니다. 이것은 이순신 장군 역할을 하셨고 저는 초등학교 교장 와야 이 녀석아 와. 네, 감사합니다.